Bong Joon-ho. 네가 자랑스럽다.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한국 영화를 일단 중국에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고요. 영화인들만이 아니라 문화인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한중국제영화제 조근우 이사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한중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명품 배우 김보연 씨를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가 명품 배우라 그래서 네. 부끄럽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김보연 배우 말씀 나누시고 먼저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중국제영화제 어떤 영화제인가요? 이 한중국제영화제는 일단 저희가 문화영화제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국제영화제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공동 주최하는 영화제, 국제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던 동기는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10대 영화제들은 보통 한 4, 50년 이상들이 다 이렇게 기간들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영화제들과 대등하게 가려고 하면 이제는 국내에서 혼자 만드는 영화제는 이렇게 국제적인 이런 영화제로서 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 경제 대국인 중국과 또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중국을 함께 간다면 이렇게 10대 영화제들과 좀 대등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영화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후발 주자인 영화제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인지도 면에서 처음 할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 개최하셨죠? 저희가 이제 올해 4회째 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개최 예정인 거죠? 네, 11월 초쯤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화영화제라 그랬는데 정치 경제인들도 참여하는 영화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제를 제가 대종상 영화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런 그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시상만 하고 끝내는 것은 너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를 좀 경제적으로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시상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저 나와 이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21세기에는 우리가 영화인들만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영화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함께 나와서 정치적으로 좀 풀어서 영화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인들도 브랜드를 높이고 또 영화제를 통해서 그 회사의 브랜드를 좀 높이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판매된 수익의 한 1% 정도씩이나 뭐 0.몇 %에도 또 문화에 투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치와 경제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문화인들이 세계로 뻗쳐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정치, 경제, 문화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를 한번 만들자 해서 저희가 한중국제영화제를 거기에 컨셉을 맞추게 됐습니다. 네. 우리 배우 김보연 씨가 합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상당히 요즘 활약하시는 거 보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합류하게 되셨나요? 조근우 이사장님이 원래 대종상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종상 시상식에
자주 참여를 해서 이제 그게 처음 이제 인연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뜻으로 이제 이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국제영화제라는 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또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배우로서 늙어가는 것보다 뭔가 좀 색다른 일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배우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 남겨줄 거, 나 자신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서 또 중국에 가서 또 그쪽 위원장님들이나 중국 배우들 뭐 이렇게 만나보고 하니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그 후배 양성에도 예. 이제 국제적으로 좀 우리나라도 이제 배출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 이제 물론 이병헌 씨, 뭐 이제 이제 몇몇 분들이 벌써 그 헐리우드에 가서 이제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 배우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헐리우드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중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이제 좋은 국제적인 이제 배우들도 좀 발굴해내자 이제 이사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좋은 뜻이 있는 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생각하다가 그럼 집행위원장직을 맡게 됐어요. 네. 중견 배우로서 이런 후배 양성 등에 대한 이런 책임감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작년에 그 헐리우드에 가서 이제 정말 실전으로 이제 오디션 이제 해보고 하니까 우리 후배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네. 좀 그게 뭐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코로나19가. 네. 네. 뭐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으니까 더 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그러면 그 김보연 배우 말고 또 어떤 배우들이 또 이 영화제에 참여하고 있나요? 그건 해마다 다 틀리죠. 네. 이제 해마다 이제 근데 1회 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탑 스타분들이 이제 좀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도 뭐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들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행위원장님이 지금 그 여배우 리빙미라든가 네, 또 탑 스타들이. 장국립 감독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하고의 우리 거기 임원으로서 예. 함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국제영화제 때는 중국의 배우들이 그래도 탑스타들이 좀 오는 편입니다. 중국이 더 적극적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 우리 쪽에서도 그래서 참여율이 중국하고 높아지겠네요. 한국의 관계가 더 이제 네. 좋아지면 네.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을 네.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집행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그렇지 한류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배우들도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사람들은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좀 이런 계기에 함께 이렇게 가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요즘도 뭐 상당히 네. 저 인기 드라마에 뭐 나오시는데 이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아이, 감사드립니다만. 아니 이렇게 불러주셔서 요즘 어떻게 지금 감사해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KBS 주말 연속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 네. 출연하고 있고요. 또 사극 바람 구름 비라고 그 조대비 역할을 간만에 새로 제가 시작하는 사극, 드라마, 사극 네, 드라마. 네네. 역시 바쁘시네요. 영화 쪽은 아직은 없으시고요. 네네. 영화는 아마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나 하실 수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영화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렇게 뭐 네네네. 이렇게 연착이 된다 그럴까요? 지연이 네, 네. 되고 지금 있다고 뭐 봐야 되겠네요. 국제적으로는 다 스톱된 상태니까요. 네.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한중 국제 영화제 이제 참여하시고 물론 이제 좀 이따 뭐 이사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 배우께서 보시기에도 이런 초기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진짜 네. 많죠. 네. 너무 많죠.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어떠신가요? 예. 처음에 이제 이 영화제를 국제 영화제를 하려고 하면 일단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또 협찬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비로 처음에 시작할 때 저 개인 자비도 내고 또 집행위원장님도 내고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또 일부 기부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오다 보니 이제 올해서부터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숨통이 터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빚도 많이 내게 되고 그러니까 뭐 가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예. 좀 그런 애로점은 없잖아 많습니다. 너무 비루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죠. 예. 네. 근데 올해부터는 그러면은 정부 지원이 있는 겁니까? 이제 신청을 이제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받을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지면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 이렇게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좀 TV를 예. 봐주셔야 되겠네. 우리가 이 경제 TV니까 예. 경제인들이 사실은 이 영화제를 통해서 남녀노소가 다 보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이런 그 영화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인지도 좀 높아질 수 있으니 네. 좀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이사장님이나 뭐나 돈 일원 한 푼 벌리는 게 없어요. 이거 들어가면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중국 측이 훨씬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직접 종사자들은 뭐 이렇게 양국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한중 국제영화제 이거 조직위원장은 네. 저희가 거기에 총리급이에요. 쉽게 중국 쪽은? 네. 그러니까 용우상 주석이라고 거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1 그 민간 단체를 만든 거기에 주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힘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예를 들게 되면 저희가 그 18년도에 19년 17년도에 사드로 해서 최악일 때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이 중국 쪽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행사하는 그 조대에서 저희가 한중국제영화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초대해 주세요. 네, 초대해서 거기서 이 영화배우 리빙빙서부터 장국립 감독님들보다 아주 거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만 갖고도 그분의 파워는 아마 대단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중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어오는 데는 그분의 역할이 큰 것 같고 앞으로도 그분의 역할이 좀 기대가. 그래도 이사장님한테 모든 걸 다 상의하고 결정권은 우리 조근우 이사장님이 있죠. 예. 한국에서 있는 거죠.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홍콩 시위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그 난관들을 이렇게 뚫고 오는데 뭐 우리나라도 나라지만 중국 쪽 역할이 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중국 쪽이 이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사실 적극성을 가져줬고 그런 또 큰 배우들이 참여를 해줬고 그래서 힘을 얻었죠. 네. 그럴 때 제가 하면서 김보연 우리 배우님의 힘이 컸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았고 또 진짜 이런 배우로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그 관객들에게 박수만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 기회에 내가 봉사활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 헌신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진짜 참 마음적으로 많은 거를 진행하다 보니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콤비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발현이 돼야 될 텐데 네.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제가 그 듣기로는 여성 서포터즈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그 영사모라는 게 그런 건가요? 네. 그런가요? 저희가 이 영화제를 하면서 좀 이런 서포터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한중국제영화제 한중영사모라고 네. 해져서 전국의 한중국제영화제를 사랑하고 지원해주는 응원해주는 서포터즈예요. 네. 그런 단체인데 전국에 15,000명의 여성들로만 되어 있어요. 어우, 네.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네, 굉장해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 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응원과 관심을 갖고 해주는 우리 여성 단체가 아마 대한민국의 제일 멋진 여성 단체로 남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에요. 한중국제영화제가 사실 우리 영사모가 그 조근희 이사장님이나 저한테 정말 큰 힘을 줘요. 그분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런 계통의 관계자가 아니고 그분들 때문에 이 한중국제영화제가 한국에 지금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네. 그 정도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제주도까지 다 정말 잘 정리돼서 그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이사장님이 버티고 계시는 건지 그분들 때문에도 계속 잘 그렇죠. 이어가고 계속 발전시켜 힘을 가셔야 주고 있죠, 되겠네요. 그분들이. 지금 일본에도 영사모가 만들어졌고요.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네. 베트남에도 있고 네. 저희가 아시아권을 다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이름을 이제 올해서부터는 영사모는 한국에 쓰지만 로즈 레이디라고 로즈 이렇게 레이디. 상호를 바꿔서 명칭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장미의 숙녀, 장미, 네. 로즈 레이디. 이제 예. 동남아의 회원들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멋진 여성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이 한중 수교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22. 문화 내년 쪽, 후년이네요. 예, 내후년인데 우리 저 한중국제영화제 측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뭐 특별히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 원래 영화제를 경연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한국에서 한 번, 중국에서 한 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번 하고 중국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한중국제영화제의 그 고난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똑같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회까지는 한국에서 하고 5회에서부터는 저희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져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그 한 해 동안은 개막식은 중국에서 하고 폐막식은 한국에서 하고 그때는 6회가 되나요, 그러면? 네네. 그때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해서 양국에서 같이 영화제를 진행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하고도 이렇게 잘 공조하면은 좀 큰 행사로 치러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가려고 물론 주도권이 하고 정부로 가면 안 되겠죠. 네, 네. 2022년도 있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한중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집행위원장인데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영화제들이 한 3,000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너무 이런 기존 배우들을 위주로 해서만 진행이 되다 보니 예. 이런 영화의 꿈을 가진 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중국제영화제는 좀 신인들을 많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편 영화제도 좀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또 오디션도 발굴을 해서 직접 영화제에서 신인들을 키워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또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부터 그러면 그게 네, 반영이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 해왔었지만 해왔었어요.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긴 뭐 3,000개라 그랬는데 국내에만 해도 영화제가 지금 꽤 많죠. 네, 아무래도 국제영화제는 한 10개 정도 되고요. 뭐 작든 크든. 그런데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제는 21세기가 되면서 이제는 영화인들만 갖고 영화제를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제를 만들고 영화인들은 그 장에 와서 마음껏 놀다가 뛰어놀다가 끼를 발휘하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져서 저희는 정치, 경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를 만들고자 해서 거기에 지금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른 배우들도 더 동참을 시키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한중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같은 동료들이요. 예. 저는 절대 푸시하지 않아요. 몸소 보여주면 뭐 따라올 그렇죠. 분들 그렇죠. 따라오겠다. 그리고 좀 한중국제영화제가 커지면 이제 말하기가 좀 편안하고 한데 예. 아직 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 상대 배우들이 후배든 뭐 선배님이든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말을 부탁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더 많이 일을 저는 정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사장님이 거의 98% 끌어가고 계시죠. 그건 이제 겸손의 말씀이신 네.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신인 발굴도 한중국제영화제에 네. 더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신경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배들 열심히 발굴하시다 보면 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다 뽑힌다고 해갖고 다 누구나 배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수천 명 중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국제적인 스타가 나온다거나 국내에서 스타가 나오면 탑이 나온다면 그건 대성공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계속 시도를 이제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한중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꼭 그 훌륭한 좋은 배우를 그 발굴해내고 싶어요. 네. 머지않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들 좀 해주십시오. 내일경제 TV에 처음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긴장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예인 토크쇼가 아니라 네. 좀 진중한 얘기를 막 물어보시니까 너무 긴장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한중국제영화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11월에 개최하게 되시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중국제영화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족한 점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영화인들고 좀 부족한 부분은 좀 감싸주고 잘 될 수 있게끔 좀 많이 이렇게 북돋워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늘 보면 안 되는 쪽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늘 남을 음해하는 얘기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함께 이 영화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서 우리 영화인들에게도 또 이제 신인 배우들이나 지금 현재 기존 배우들에게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그 영사모가 큰 기반이 될 것 같고요. 이 취지대로 문화인들뿐 아니라 정치 경제인들이 함께 하시면 정말 그 멋진 국제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두 분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중국제영화제 조근우 이사장님과 김보연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